우리 지역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란 비전으로 출범한 민선 8기 속초시가 출범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속초시의 지난 3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픈 스튜디오에 이병선 속초시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요즘 폭염과 수해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는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초의 비전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지금 3년을 보내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속초시장으로서의 소회는 좀 어떠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이미 60주년이라는 환갑을 넘기면서 환갑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3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과를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초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보이거든요. 행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속초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는 그런 해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해봤지만 민선 8기 속초시 성과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대체로는 좀 속초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틀을 다지는 그런 좀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장님께서 가장 이건 자신 있게 네. 자랑할 만한 성과 네. 손으로 꼽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신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민선 8기 속초시정의 가장 큰 성과는 속초의 도시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KTX가 가장 선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이 이제 곧 개통이 되게 되면 속초를 비롯한 영북 지역은 아마 굉장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속초시는 기존에 20년 동안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적경지역 지정이라는 그 지위를 획득했고요. 또 요즘 준비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의 본격적인 어떤 전략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지정이 되면서 글로컬 관광도시로서의 원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3년은 속초시정의 대전환기라고 생각하고요. 속초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변혁기의 아주 중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과를 하나만 제가 부탁드렸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하신 내용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자세히 네.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눈에 띄는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네. 강원도가 지난해 그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금한 금액이 69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속초시가 모금한 게 8억 2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모금액인데 2년 연속으로 지금 속초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 강원도 내 1등을 달성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인구가 많은 다른 지자체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자체도 있는데 네. 속초시의 비결 뭐라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 한마디로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답례품이 있는데 답례품을 좀 다양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부를 해주신 분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해서 관심을 유발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속초에 대한 애정과 기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덧붙인다면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갖고 가야 할 중요한 정책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 1%만 모든 소득 공제가
모든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오히려 30% 3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10만 원인데요. 예. 1%면 25만 명이 1년에 10만 원을 기부해 주면 네. 250억 원이라는 기부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부해서 좋고 우리 기부받는 속초는 속초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야기를 넘어가서 지금 속초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콤팩트 시티입니다. 네. 9분 내에 5개 생활권에 모두 도달할 수 있는 네. 콤팩트한 도시를 만들겠다. 뭐 지난번에는 종합 대상까지 전국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네. 이 콤팩트 시티 아직도 좀 이게 생소한 단어고 네. 개념을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 네.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압축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펼쳐지지 말고 가능한 한 축소를 해서 고밀도로 가자는 겁니다.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아주 어려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돼서 일부 시군에서는 정말 붕괴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에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도시를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압축을 해서 좁은 곳에 고밀도로 모든 우리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주거까지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 사례가 일본의 도야마와 미국의 포클랜드와 뉴욕을 최근에 제가 우리 그 대표단과 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좀 의미 있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대한민국의 컴팩트 시티의 원조로서 우리 속초시가 좀 가능하도록 한 10분 이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콤팩트 시티의 완성 또 콤팩트 시티가 성과를 내기 위한 전제가 바로 교통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 속초시는 좁은 면적에 관광객은 한 해 2,5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네. 사실 주차 문제부터 해서 교통 지정체 현상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자, 이 콤팩트 시티의 전제가 되는 교통 어떻게 지금 해결할 방향성을 좀 잡고 계시는 거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컴팩트 시티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또 예.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느냐인데 그렇다 보면 교통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초시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하고 스마트 시티 솔루션 구축 등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DRT라 그래서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입니다. 기존의 시내버스 체계 말고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을 때 버스를 부르는 콜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고 버스를 부를 수 있는 일부 이제 몇몇 그룹이 모여서 그런 것이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의 DRT라는 건데 예. 지금 저희들이 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속초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심 내에 트램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예. 이 트램 열차를 도입을 해서 도시 교통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 특히 우리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설악산으로 연결되는 구간, 네. 또 속초 도심 구간, 뭐 이런 구상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트램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동해 북부선과 동서고속철도가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는 이제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예. 이용자들이 그때 이제 요즘 그 신개념의 트램 과거에 무슨 전기차가 아니고 네. 이제는 수소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용역이라는 것은 뭐 지금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정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트램을 통해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관광의 컨텐츠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트램을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교통 체계를 선보이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뭐 속초시의 또 획기적인 변화가 예정돼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동서고속철도하고 동해 북부선 철도 개통입니다. 2028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일단은 이 광역 교통망, 속초는 사실은 철도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서울에서 속초로 연결되는 동서고속철도, 네. 또 부산에서 강릉을 거쳐서 속초를 지나서 고성까지 가는 동해북부선, 이 두 개의 철도의 교차점에 속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뭐 저희들은 대단한 도시의 어떤 뭐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속초 시장으로서는 좀 보고 네.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아마 이 두 개의 철도망이 들어온다는 것은 속초를 정말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이후로는 아마 그 철도가 들어오는 역세권을 주변으로 미니 신도시가 지금 조성되게 돼 있습니다. 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에 이미 우리는 합격점을 받아서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니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속초 국제 크루즈 터미널과 양양 공항이 있고요. 신도시 내에 마이스 산업까지 이렇게 연계한다면은 복합 관광 산업 클러스터를 분명히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우리 속초의 관광 산업하고는 아마 차별화되는 그런 관광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속초가 속초에서 그치지 않고 동해북부선도 이제 강릉을 거쳐서 양양을 거쳐서 속초 고성까지 가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함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그런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역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양대 철도 개통으로 속초가 어떻게 변화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 우리 속초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 속초 음식문화도시가 선정이 된 건데, 속초가 가진 독특한 음식 문화, 이걸 통해서 지역의 콘텐츠를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구상인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도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법정 문화도시 우리 속초시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지난해에는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좋은 문화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속초시는 역사적으로 그런 한국 전쟁을 겪다 보니까 특히 북한에 계신 이북에 계신 이제 실향민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실향민의 음식을 또 전통을 많이 이제 간직한 도시인데 예. 그 중에 그 이제 멋으로 엮는 도시로 한번 우리가 문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우리 이북 문화, 북한의 식생활을 현대화시켜서 또 보존할 건 보존해서 만들어가는 맛으로 엮는 도시의 멋, 이것을 주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출장을 갔는데 예. 이 K-컬처, 한국 문화에 대한 열망을 몸소 진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예. 체험하고 왔습니다.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K-아트 모든 것이 뉴욕 한복판에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고 따라하기 열풍이 정말 실감을 느꼈고요. 예. 음식 문화도 들어갔던 한 집에는 삼겹살 집이었는데 네. 80%가 외국인이고 한 20%가 한국인이고 거기에 근로하시는 종업원들은 다 한국인들이고요. 이 대한민국의 맛집처럼 이 번호표를 갖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맛으로 또 엮어가는 이런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이번 기회에 K-푸드의 열풍을 타고 우리 속초시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속초가 가지고 있는 또 문화 자산을 지역을 또 활성화시키는 어떤 사업으로 연계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속초시가 거둔 성과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접경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건데요. 네. 경기도 가평군하고 우리 속초시가 접경 지역으로 새롭게 이제 지정이 된 건데, 사실 속초도 여러 가지 군사 시설 규제라든지 제한 사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접경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하튼 도시의 기반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됐다, 이런 평가들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접경 지역의 의미, 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접경 지역의 의미는 이제 접경 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예. 지금까지는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생활, 그러면 경제 이런 것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는 그 규제와 제약에서 역으로 재정과 정책으로 접경 지역을 도와주겠다. 예. 이것은 70년 동안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속초 시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달라지는 것들은 일단 재정적으로는 1년에 한 150억 정도의 아마 예산 유입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예. 한편으로는 그 국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50%가 최고의 그 지원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대5. 네. 국비, 지방비 5대5. 그랬는데 이제는 특수 상황, 우리 개발 지역이라 그래서 80대 20까지 이게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0억 원이라 그러면 우리 속초시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유일하게 대포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네. 산업단지가 있는데 130개 기업이 1년에 내는 지방세가 한 22억 원이에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속초시는 대포 산업단지를 7개를 유치한 것과 같다. 또 시민들이 1인당 한 75만 원의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요. 네. 그럼 2만 명 정도의 유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만인데 10만 명 도시로 지금 바뀌는 그 150억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150억을 우리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지금까지 좀 민원이 많았던 예. 문화, 예술 이런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로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컴팩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아주 우리가 중요한 재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속초시가 로또를 지금 맞은 겁니다. 적립식 로또를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그 해까지는 우리가 매년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성과들 지금까지 쭉 들어봤는데, 자, 여하튼 이제 민선 8기 지금 이제 1년 정도 임기가 남으셨는데, 네. 아직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 중에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좀 네. 있으실까요? 자, 민선 8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100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적인 좀 여유도 있어야 될 뿐더러 또한 우리 시민들보다는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래객,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은 1년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복지 시설의 차질 없는 완공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보훈회관, 영어도서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마무리를 해서 예. 우리 시민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선 8기 속초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준비된 시간은 이제 다 됐고요.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네. 또 우리 강원도민 속초 시민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속초시의 주인공은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민선 8기는 정말 우리 속초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행정, 문화, 예술,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서 아마 우리 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대변혁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다 함께 우리 속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지금까지 이병선 속초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